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이 다가오면서 4.3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교통 혼잡과 주차난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실태와 해법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석 달 동안 40개 넘는 점포가 절도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금민 지사가 각종 논란을 빚고 있는 드림타워 사업의 건축 허가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최근 4.3 위령제 불참 전력 때문에 논란이 일었던 새누리당의 원희룡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결국 사과했습니다. 4.3 추념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4.3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국가 추념일 지정을 기념해 새누리당 제주도당 당직자와 도지사 예비후보들이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습니다. 국회의원 시절 4.3과 해군기지 등 제주 현안에 소홀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원희룡 후보가 참석하자 한 시민이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강정희 4.3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4.3이라고요. 너무 늦으셨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일정 때문에. 원희룡 후보는 4.3 위원회 폐지 법안은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서명했다고 해명했고 4.3 위령제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위령제에 참석하지 못했던 것은 어떤 사정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미안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원희룡 후보의 사과가 진정성이 없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도지사 예비후보들도 원 후보가 4.3을 외면해왔다며 연일 폭로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변호사 원희룡에게 범국민이 참여를 호소했다가 단박에 거절당한 기억이 저에게 생생한데. 올해 4.3 추념일에는 여야 중앙당 지도부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보여 4.3을 둘러싼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현재 제주도 내 자동차는 34만 2천 대가 조금 넘습니다. 한 줄로 세우면 제주도를 8바퀴나 돌 수 있는 규모입니다. 차량 증가 속도도 엄청나 하루 100대꼴로 늘고 있습니다. 1인당 자동차 보유 대수 그리고 세대당 보유 대수 모두 전국 1위입니다.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교통 혼잡은 물론 주차난도 심각해 주택가 이면도로에선 이웃 간에 얼굴 붉히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인과 해법을 박주연, 김찬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노영 우거리. 하루 4만 대가 넘는 차량이 몰리면서 출근 시간 평균 운행 속도는 시속 11km까지 떨어집니다. 출근 시간에는 굉장히 좀 힘들어요. 1분 출근 시간에 1분, 2분을 다투잖아요. 더 심각한 문제는 공중으로 사라지는 혼잡 비용. 공회전으로 없어지는 기름과 허비되는 시간을 계산한 혼잡 비용만 매일 1억 2천만 원. 1년이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공회전이 길면 길수록 그 연료 소모량은 많은 데다가 그리고 또 그게 이게 가계 지출하고 연결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생활하는데 그 어려움이 많죠. 주차난도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한 장비와 인력 확보에 막대한 세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차가 많아서 차 세우기도 힘들고요. 교행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사정이 이런데도 자동차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우대하는 교통 정책 때문입니다. 자동차가 늘어나 교통 체증이 발생하면 도로를 새로 뽑거나 넓혀주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만드는데 예산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만 해마다 900억 원,
주차장 확보에도 지난해 134억 원이 쓰였습니다. 가용 재원이 한 2,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정책, 그런 이제 도로 건설과 주차장 공급에 써버리면 이건 굉장히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1차적으로 자동차 통행 수요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접근해야 됩니다. 그동안 제주는 운전자의 천국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가 빠르게 늘어나 점차 교통 지옥으로 바뀌면서 자동차 정책을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가 해법을 취재했습니다. 지난 1월 대형 승용 차량을 구입한 박지호 씨는 차량 등록이 쉽지 않았습니다. 2007년부터 시행된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공동주차장을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해 거주자들의 동의 서명을 받고서야 겨우 등록을 마쳤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사람들이 없어버리면, 세대에 없어버리면 기다렸다 사인을 받아야 되거나 이래야 돼서요. 보통 하루면 될 거를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막 걸려버리기 때문에.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을 주는 대표적인 자동차 억제 정책입니다. 제주도는 2007년 대형 차량을 시작으로 2009년 중형 차량, 2012년 모든 차량에 적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자동차를 소유한 자가 확보하도록 하는 그 제도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미흡한 정책과 운전자들의 불만에 밀려 두 차례나 시행이 연기됐습니다. 제주도의회가 나서서 2015년으로 3년 미뤘고 반발이 계속되자 제주도가 2022년으로 또다시 연기했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시행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 차고지 증명제 자체도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2000cc 이상 이렇게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그 차고지 증명제가 또 제대로 시행이 되려면 주차 단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교통선진국 영국은 강력한 자동차 억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도심에 들어오는 차량에는 혼잡 통행료로 14,000원을 물리고 도심 주차 요금도 하루 73,000원을 부과해 도심 진입 차량을 21%나 줄였습니다. 시행 초기 운전자들의 반발이 컸지만 수익금을 대중교통 개선에 투자하면서 운전자들을 승객으로 바꿨습니다. 특히 승용차의 제한에 대한 부담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위발금 제도라든가 통행료, 그다음에 차량 총량제 같은 제도를 두어서 그 제도로 인해서 얻어지는 과실은 대중교통에게 배려를 하고, 자동차를 억제하는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보다 버스를 이용하는 게 훨씬 편한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한 대책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우금민 지사가 카지노 빌딩 논란을 빚고 있는 제주시 노형동 초고층 건물 드림타워 조성 사업에 대해 강행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금민 지사는 오늘 확대 간부회의에서 요즘 드림타워에 대해 말들이 많은데 공무원들은 위축되지 말고 법규에 맞게 일을 추진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건축 허가 등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면 사업자인 동화투자개발과 녹지 한국투자개발은 다음 달 공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와 시민사회단체는 대규모 카지노 빌딩과 고도 완화 특혜, 교통 대란 논란 등을 고려해 드림타워 조성사업 정책 결정을 차기 도정으로 넘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재래시장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상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석 달 동안 40개가 넘는 가게가 피해를 입었지만 경찰은 전혀 사건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인적이 끊긴 새벽, 제주 시내 재래시장. 한 남성이 과일 가게 안으로 들어가 10분도 안 돼 노트북과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납니다. 저희가 조금 시간 낚시도 약간 미안한 부분 좀 있었는데 이제 저희가 못으로 좀 고정해 놓은 게 있었거든요. 피스 같은 걸로 좀 고정했는데 그걸 뜯어가지고 열어가지고. 시장의 다른 점포들도 절도범의 표적이 됐습니다. 이 식당은 한 달 새 3번이나 금고를 통째로 털렸습니다. 이웃 가게들도 현금이며 물건 등 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이 시장에서만 절도 피해를 입은 가게는 40여 곳. 재래시장에 경비원이 없고 방범시설이 허술한 점을 노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에 주로 범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구대에서
협조해가지고 이제 한 2번 돌고 3번 돌고 이렇게 돌았는데 그 시간 타임을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확한 시간에 돌다 보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꼭 들어오더라고요. 절도범이 석 달 넘게 활개를 치고 있지만 경찰은 용의자에 대한 단서를 전혀 잡지 못하고 있어서 상인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어선 화재로 실종된 선원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해경은 함정과 어선, 항공기 등을 동원해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실종 선원인 전기철 씨를 찾고 있지만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또 숨진 인도네시아 선원 5명의 시신을 본국으로 보내기 위해 서울로 이송했습니다. 수협은 사고 선박인 성일호와 어선원에 대한 보험에 가입돼 있다며 보상과 장례 절차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24일 새벽 차귀도 남서쪽 108km 해상에서 추자 선적의 38톤급 성일호에서 불이 나 선원 6명이 숨지고 1명은 실종됐습니다. 70대 아동안전지킴이가 초등학생을 폭행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부경찰서는 아동안전지킴이인 72살 전모 할아버지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전 씨는 지난 24일 오후 1시쯤 제주시 노형동 모 아파트 놀이터에서 초등학교 5학년 김모 군 등 일행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김 군의 머리를 잡아당기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 시내 모 사립학교 부지를 둘러싼 부당거래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재단 의결 없이 학교 부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과 도내 모 건설사 대표, 중간 역할을 한 MC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검찰은 학교 부지를 두고 이사장과 대표 간에 300억 원대 계약이 체결됐고 계약금 형태로 수십억 원이 오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 윤두호 교육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과 우리나라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국치일인 8월 29일에 조기를 개항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지사가 공공기관과 단체, 도민 등에게 조기 개항을 권고하도록 하고 있어 그동안 조기를 개항하지 않았던 경찰 유관기관에서 4월 3일에 조기를 개항할지 주목됩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으로 말라 죽은 나무를 목재로 활용하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오늘 제주시 한천 저류지 부근에서 화물 컨테이너에 소나무를 넣어 대량으로 훈증 소독하는 기술에 대한 시연회를 가졌습니다. 산림과학원은 훈증 소독을 하면 일주일 만에 재선충을 모두 제거할 수 있어 지금까지 파쇄나 소각한 뒤 버려왔던 소나무를 목재로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를 떠나는 사람보다 들어오는 사람이 많은 인구 유입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주로 들어오는 전입자는 12,000여 명으로 전출자보다 1,000여 명 많았습니다. 또 전체 인구 가운데 전입 인구에서 전출 인구를 뺀 비율인 순유입률은 0.18%로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편 순유입 인구는 2011년 2,000명에서 지난해 8,000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2015학년도 일반계 고등학교 선발 시험을 오는 12월 19일 치르고 내신 성적과 선발 시험을 50%씩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습니다. 또 제주과학고와 외국어고는 9월부터 12월 5일 사이에 학교별로 자기주도 학습과 입학 영향평가를 통해 전형을 실시합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채 관광객의 여행을 알선한 무등록 여행사 4곳을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등록 취소 처분된 여행사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광객을 모집한 뒤 여행 상품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봄철을 맞아 무등록 여행 알선 행위가 많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올 들어 제주를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5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까지 크루즈 관광객이 1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올해 유치 목표는 50만 명입니다. 제주도는 크루즈 관광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해 도민들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수급의 차질을 빚고 있는 가금류 유통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이틀 동안 AI가 발생하지 않은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의 가금류 반입을 일시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에 가금류를 반입하려는 사업자는 내일까지 반입 내역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지난 18일 1차 반입 허용으로 도내에는 닭고기 20만 마리분이 들어왔지만 이달 말로 전부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